지난 시간에 그 일간에 대해서 우리가 수업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개의 질문을 해주셨는데, 사주표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하다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렵고 좀 생소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은 직접적으로 질문을 하셨어요. 사주가 객관적이냐, 믿을만하냐, 자, 이런 문제, 사주가 정말로 객관적이냐, 믿을만하냐에 대해서는 저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입장이죠. 아무도 이 사주를 가지고 뭐라고 할 만큼. 다만 제가 이 생활한의학 시간에 이 사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한의학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동아시아 사람들의 어떤 인간에 대한 이해를 사실 이제 포괄적으로 배우는 건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사람 성격은요 쉽게 안 바뀝니다. 잘 아시죠? 어렸을 때부터 활발한 아이들은 계속 그런 활발한 어떤 캐릭터를 가지고 가게 되고, 어려서도 내성적인 아이들은 그 캐릭터를 계속 가지고 가게 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제 뭐가 바뀌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성숙해 가는 거죠.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런 다음에 이제 조금씩 커가면서 내가 어렸을 때는 하지 못했던, 하기 싫어했던 일들을 조금씩 배우게 되고 하게 되고 하는 과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갖는 커다란 틀은 사실 안 변한다는 건데, 그럼 이 안 변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안 변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게 되느냐.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걸 가지고 별자리로 그것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혈액형이 뭔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캐릭터를 정하는 게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거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우리 동아시아 우리 선조들은 음양오약을 가지고 그 사람의 이제 캐릭터를 정했습니다. 다만 좀 특징적인 건 그 사람의 태어난 날짜와 그것을 이제 결부시킨다는 거죠. 자, 맞고 안 맞고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경험하셔야 될 문제고, 제가 가르쳐드린 건 그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자, 이것을 믿고 안 믿고 객관적이다 아니다라고 인정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사실 이 안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람은 양면성이 있다는 거죠.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 자, 이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캐릭터들이 생겨나고,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가 이 사주표를 가지고 수업하는 목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몇 가지 질문들이 있어서 제가 꼭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 일간은 어떻게 정해졌는지 궁금하다. 일간은 어떻게, 언제부터 이 날짜에다가 이런 번호를 누가 매겼을까? 알 수 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번호 매겨진 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안에서 효용성을 찾아간다는 뜻이고, 간목과 맞는 사주, 간목과 맞는 사주.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질문들을 아주 잘해주셔서, 자, 이 학생이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간목하고 맞다고 하면 우리가 합에서 말한 것처럼 기토가 맞겠죠, 그죠? 그러면 간목은 간목하고 어떻게 지낼까? 사이좋게 지낼까 아니면 싸우고 지낼까? 그건 여러분들한테 달려있는 겁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달려있는 거죠. 예를 들면 나도 간목이 좀 잘난 체를 좀 해요, 그죠? 좀 합니다. 그럼 나도
잘난 척 하고 싶은데, 예, 내 옆에 있는 애도 한 잘난 척 하고 싶은 게 만나면 그 두 사람은 싸우게 됩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하지만, 자,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느 한 사람이 다른 형태로 변한다면, 예, 어떤 좋은 관계가 될 수도 있고, 그럼 감목하고 계수는 어떤 관계냐?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내가 상대방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다만 이 갑기라는 합은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훨씬 더 자연스럽게 맞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 자, 얼마나 맞아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성숙해가느냐 그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합은 안 알려주십니까? 예, 안 알려주십니까? 교수님, 저는 경금인데요. 예, 너무 싫어하지 마세요. 제가 경금을 싫어하는 건 아니라 조금 무서워하죠. 사실 무서워한다는 것도 좀 과장된 표현이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보는 경금들은 굉장히 독특한 성향들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경금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해두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쁘거나, 예, 싫어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다음 일간에 따른 성격을 바꿀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결국은 그 사람을 보면 그 틀에서 그 안에서 움직인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고정된 성격이 아니라 우리가 일간에서 말하는 성격은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잖아요. 예, 양면 성격이 있고, 그다음에 오늘 배우게 될 제3의 성격들이 또 나옵니다. 다음에 10가지 유형이 다 비슷하다. 비슷할 수도 있죠. 그리고 비슷할 수도 있고,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 안에요, 그 10가지 성향들이 사실 다 있어요. 제가 경험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옛날에 한참 이거 재밌게 재밌게 하고 다닐 때 만난 사람들마다 제가 사주를 생일 물어보고 하고 다녔죠. 생일 물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막 이야기해줘요. 그 사람이 아마 신dom이었을 겁니다. 막 이야기해줘. 그 사람이 듣더니 다 자기라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라고. 듣었지? 다 자기라는 거고, 예. 그래서 자기도 좀 사주 좀 가르쳐달라. 제가 신나가지고 이야기를 했죠. 그 다음날 그 사람이, 예, 차색이 돼서 왔어요. 생일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토라는 겁니다. 예, 무토라는 거예요. 사실 신동하고 무토는 잘 안 맞아요. 공통성 별로 없죠. 그래서 저는 그때 뒤통수를 한 번 맞았고, 한 번만 맞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맞았어요. 저는. 한 번 그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이걸 보고요, 예, 친구를 시험하거나, 주위 사람들을 시험하거나, 예,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판단하려고 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예, 정말로 이걸 잘 쓰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이해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내가 사람한테 너는 귀가 좀 얇지 라고 말했을 때, 예,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이 우리 중에 몇 사람이냐, 그죠? 예. 말 없이 혼자 있을 때 생각이 많고, 예, 고민도 많지 라고 말했을 때요, 정말로 아니라고 말할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가, 예, 우리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 10가지가 다 있습니다. 다만 이 사주표에서 우리가, 예, 한번 보고 싶어 하는 내용은 뭐냐, 여러 가지 성격들 중에서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본질이 뭐냐는 거죠. 본질. 예, 내 어떤 캐릭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기 시작했을까 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고, 예, 한번 과연 그런지 안 그런지를 보자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예,
근거, 기준으로서 이 사진표를 좀 활용을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제 일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보라고 그랬는데, 간목에서부터 개수까지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렇다는 건 여러분 스스로 반성을 해야 돼요. 여러분 나 같은 사람을, 한 사람을 사실은 다양하게 보고 있다는 건 어쩌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가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거고, 자기가 본 것이 그 사람의 어쩌면 일부일지도 모른다는 거고, 좀 쉽게 말한다면 우리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조금 더 겸허해져야 되겠다. 내가 본 게 다가 아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일과는 신금이에요. 맞춘 사람들은 맞췄다라고 말하면 안 되고, 우연히 본 거죠, 사실. 우연히 봤다고 말해도 되고, 아니면 그 사람은 나한테 신금의 모습을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면, 좀 더 크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했던 이 사주에 대한 모든 내용은 신금의 눈에서 본 사주의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하간 제가 강의한 내용을 이해했건 아니면 받아들였건 아니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간에 하나 분명한 건 사람은 이 10가지로 나뉘어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이 10가지를 보는 기준은 여러분들 다 각자가 다르다라는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 제가 노트를 만들어 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람들이 무던해집니다. 유연해지고, 그 다음에 점점점 경험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나이 들면 들수록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10가지의 성격들을 다 가지게 되는 경향성이 생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성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주표를 가지고요, 쉽게 사람을 계산하는 그런 실수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고, 집간끼리의 관계도 제가 좀 이따가 대략적인 관계는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12지로 사람을 성격 분석하는 방법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직 보편화되진 않았고, 집간으로 분류하는 방법도 사실은 꽤 아주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자, 일간에 따라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이 있고, 그러한 노력으로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생일을 물어보고 사주에 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이유는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내용이고, 이거는 했던 내용인데, 기토 있죠? 기토는 수다 떠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죠. 다른 사람들한테 말 많게 보이는 걸 조심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럼 수다를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딱 마음먹으면 수다를 안 하게 되나?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내가 말하지 않으면 안 될, 엄청나게 갈등이 쌓여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하는 상황이 되면 막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게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쌓이는 일이 없게 만들어야죠. 그러기 위해서 평소에 좀 더 긍정적인 의미로 소통을 좀 잘해야 된다. 소통을 한다는 건 자기가 스스로 답답해지지 않게끔 다양방면으로 노력을 좀 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방법은 뭐
대략 제가 드린 설명들은 듣고, 자, 여러분들 표를 보시면, 제가 가져오라는 표를 보시면, 자, 이 사람이 갖는 성격, 일가는 개수입니다. 개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성격이 나오죠. 그죠? 뭐예요? 자동적으로 정해지는, 합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개수 밑에 예, 개수 밑에 무토가 나옵니다. 예, 합의 관계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개수 일간을 갖는 사람들은 동시에 무토 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개수처럼 보이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무토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얘기죠. 좀 더 본질적인 게 뭐냐라고 물었을 때는 분명히 개수고, 그다음에 무토는 아마도 이 사람이 자기 어떤 개수와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려서부터 꾸준히 만들어내온 그런 후천적인 성격일 가능성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얘기 아니라. 자, 그러면 세 번째 성격이 나오는데, 자, 세 번째 성격은 우리가 별점을 보잖아요. 별점도 보고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해요. 자, 이 개수가 어떤 계절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또 성격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그 어떤 성격들이 달라지냐? 자, 이 표, 여러분들이 표를 보십시오. 자, 이 표를 꺼내시고, 자, 이 표는 제가 시험지에다가 붙여드릴게요. 따로 가져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보는 법을 제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저 사람은 개수입니다. 그죠? 개수이기 때문에 10번을 보면 돼요. 10번을 보면 되죠. 자, 저 사람이 무슨 월에 태어났냐, 무슨 월에 태어났습니까? 저 표를 보면, 월지의 자리가 저 사람이 태어난 달입니다. 저 사람은 인월에 태어난 거죠. 인월이라고 그러면 대략 한 3월쯤 됩니다. 1월쯤 됩니다. 음력으로 1월쯤 되니까 아마 2월 그쯤에 생길 텐데, 자, 인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10번 개수에서 인자를 찾아보세요. 인자를 맨 앞에 있죠. 자, 그 밑에 한글로 된 글자가 신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은 또 다른 성격이 신금의 성격을 갖습니다. 자, 여러분 이면지 가져오셨으면 일단 쓰시고, 자, 자기 사진표를 쭉 쓰신 다음에 자기가 갖고 있는 제1의 성격, 제2의 성격, 제3의 성격을 쓰시면 됩니다. 이걸 좀 쓰세요.
개수가 인월에 태어나서 정해진 글자가 신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갖는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실제적인 의미는 좀 복잡한데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간목 볼게요. 1번 간목이라고 되어 있는 간목을 가진 어떤 사람이라고 해도 되고, 아니면 간목의 어떤 나무라고 해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자, 간목은요, 만약에 간목이 인월, 음력 1월쯤에 태어나면 이 사람은 겨울에 태어난 사람이 맞죠? 겨울에 태어났기 때문에, 간목은 나무가 겨울에 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뭐가 필요해요? 따뜻함이 필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병화라는 글자가 붙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간목이 인, 묘, 진, 사오미, 사오미. 그럼 여름으로 넘어갈수록 어때요? 이 나무가 여름에 생장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 밑에 개수가 이렇게 붙어오는 겁니다. 자, 다른 글자들도 대략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간목이라든지 병화라든지 다 비슷하게. 물론 제가 설명드린 이 좀 단순한 논리로 다 이해는 안 되지만, 다 설명하기 어려운 것도 있지만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보시는 방법을 이해하셨을 테니까, 안 되시면 이따가라도 따로 물어보시면 됩니다. 시험을 잘 보셔야 되는 분들은 이 보는 방법을 반드시 아셔야 되고,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제가 40표를 하나 주면 그 안에서 1번, 2번, 3번을 골라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 사람은 뭐예요?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들이 갖는 어떤 성격적인 특징들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럼 개수가 하는 성격의 특징은 뭐냐? 좀 불안해하고, 스스로 자신감 없어하고, 대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자기 어떤 적절한 기회를 많이 보죠. 그래서 기회주의자라는 좀 안 좋은 이야기도 듣긴 하지만, 이 사람은 대단히 적응력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자기 안에 어떤 갈등이 있어요. 내가 너무 동동거리지 않을까? 내가 너무 되게 방정맞게 다니는 건 아닌가? 라는 이런 갈등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은 어떤 그 절대적인 것,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항상 동경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사람이 두 번째로 만들어낸 성격은 좀 더 중후하고, 좀 더 변함없고, 좀 더 묵직한 그런 성격들의 성격들을 이제 형성해 간다는 거죠. 그게 자, 이 사람이 보여주는 두 번째 성격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성격이라는 건 뭐냐? 세 번째 성격은 자, 이 사람이 언제 태어났어요? 겨울에 태어난 물이죠. 겨울에 태어난 물이기 때문에 어때요? 이 사람은 사실은 뭐예요? 내가 적응해 간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지 않아야 되는 뭔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여름에 태어난 개수하고 겨울에 태어난 개수는 뭔가 성향들이 좀 달라지죠. 어떻게 달라지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 한 사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을 봐가면서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문제지만, 이 사람들은 여기서 설명하기가 조금 복잡한데,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인월, 겨울에 태어난 개수인 경우에는 신금이 좀 더 필요합니다. 오히려 좀 더 냉정한, 좀 더 치밀하고 어떤 정교한 뭔가가 필요한,
이런 게 있어야만 사람은 좀 더 손구멍이 터진다고 표현해야 되나? 좀 이런 상태를 갖게 됩니다. 자, 이 3번에서 보이는 제3의 성격은요, 실제로 구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는 성격이라고 그러고, 여기까지는 취향이라고 합니다. 이해하시면 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뭐 할 수 없는데, 제가 설명드린 건 뭐냐, 이 사람이 갖는 개수와 보통 이 사람의 성격입니다. 그리고 이 3번은 이 사람의 취향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성향들을 좀 좋아한다, 즐긴다, 그런 걸 봤을 때 뭔가 좀 끌린다, 이런 형태라는 거지. 실제로 이 사람이 신금의 성격을 갖지는 않는다는 게 제가 이 표에서 말해주는 거죠. 자, 신금의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흰색도 있고요. 흰색을 좋아한다고 하죠. 아니면은 좀 복잡하고 어지러운 것보다는 깔끔한 걸 좋아한다거나, 아니면 메탈이라고 디자인도 그런 거 있죠. 메탈돌 나는 걸 좋아한다거나, 주로 이런 식의 취향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이 3번 성격이 다른 형태로 보면은 개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격이 아니라 비 오는 날씨를 굉장히 좋아한다거나요. 아니면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가 그림 그릴 때 산만 그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산만 그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저 3번에 무토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사람들은 울적할 때 바다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수일 가능성도 있고요. 그런 성향들입니다. 성격이라는 게. 그리고 저 3번에 경금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뭔가 좀 강한 결단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거에 대한 동력, 그런 것들이 좀 있는 성향들입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표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자, 이걸로 해서 어떤 사람의 성향이 10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10가지가 이거랑 만나면 이게 12개가 있기 때문에 10개에서 12개가 되죠. 그렇죠? 120가지의 성향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있는 건 뭐냐? 이 밑에 있는 건, 이 밑에가, 자, 이 글자가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 왜? 이 두 번째에 의해서 이 세 번째, 제3의 성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글자는요, 잘 안 보는데, 몇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 테니까, 이거는 개인에 대한 어떤 일관성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고, 직접 경험을 통해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개수 나왔습니다. 개수에서요. 개수에서 밑에 이 묘자가 있으면 밑에 있는 글자입니다. 묘는 뭘 말하냐? 그냥 적어놓으시면 돼요. 이게 나무예요. 그럼 해는 뭘 말하냐? 이건 바다입니다. 자, 위에 있는 건 일종의 뭐 수증기라고 해도 되겠죠, 그죠? 이슬이라는 표현이 아마 여기서는 더 적절할 것 같은데, 이슬이 나무 위에 내렸습니다. 그러면 그 이슬은 제대로 내린 거예요. 나무도 필요로 하고, 이슬도 자기가 충분히 자기의 효용 가치를
효용 가치를 발휘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슬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자, 그래서 이 계묘라고 이렇게 지금 개축인데 여기가 계묘라고 된 사람들은 보면 사람들이 되게 총명해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총명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주에서 말하는 사람들. 자, 그러면 그 반대로 이슬이 어디에 내렸냐? 바다에 내렸습니다. 바다에 내리면 어떻게 될까? 아무 의미 없죠. 전혀 의미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형태를 나타나냐? 자, 게스트들이 불안해하고 좀 뭐랄까 자기 위치에 대한 좀 갈등이 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훨씬 더 갈등이 더 심하다고요. 자기는 불안한 거죠. 자, 불안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제 이런 형태로 해서 설명을 합니다. 몇 가지를, 자, 이 무토입니다. 무토는 고집이 센데, 밑에 술자가 하나 붙어요. 자, 이것도 산이고, 이것도 산이에요. 산이 두 개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고집이 센 사람이에요. 그럼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 글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인지 엄청나게 고집이 센 사람들. 자, 이 글자가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60가지입니다. 60가지죠, 그죠? 60가짜라고 했으니까 60가지 중에 제일 고집이 센 사람들이 이 글자, 모술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저기 있어요. 자, 이것도 흙이고 이것도 흙입니다. 흙이 두 개 있으면 기토는 그렇지 않아도 욕심이 많은데 욕심이 두 개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자, 이 경금의 일주들이 굉장히 좀 과단성이 있고 카리스마가 좀 있죠. 왜냐하면 이게 금이기 때문에. 그 밑에 신이 있는 사람, 이건 금이에요. 카리스마가 더 심한 사람들. 굉장히 좀 강한 성격, 경금 중에서도 더 강한 경금의 성향을 나타내는 그런 성향들이죠. 자, 이런 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얘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의미가 들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일을 물어보면, 여기까지가 알 수 있는 거 아닌가요? 한번 물어보면, 자, 생일만 물어보시면 안 되고요. 몇 년도인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반드시. 그렇죠?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에 대해서 드리는 게 없기 때문에 물어보시고 나면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개를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적어놓으세요. 그냥 적어놓으시고 처음에는 잘 모르지. 잘 모르는데 자, 한 10명, 20명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감독이나 불목이나 넘어가다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 여러분들이 보는 느낌들이 정해집니다. 아, 이런 류의 사람들이었구나 하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다라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자, 여기까지 하고 제가 정말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우리 안에 있는 양면성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왜냐, 나는 용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비겁하기도 하고
내가 용감한 사람이냐 비겁한 사람이냐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건 내가 언제 용감해야 되고 언제 비겁해야 되냐 이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용감하고 비겁한 것이 이 사주표에서 본다면 그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어떻게? 저는 5가지 정도 다르더라고요. 자, 간목인 사람들은 굉장히 창의적이고 좀 주도적입니다. 뭔가를 앞서하려고 먼저 하려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 좀 더 잘난 척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뭐랄까 쟤는 왜 저러냐 이런 이야기도 듣기도 하고 뭐 좋은 의미로 말하면 특별한 거지만 나쁜 의미로 말하면 이상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간목의 사람들은 자기가 남들하고 다르다는 거에 대한 어떤 거기서 자기 어떤 존재감을 느끼는 사람들이죠. 그런 게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개인적으로 성숙했느냐에 있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가 그렇다는 걸 사실 본인도 잘 알아요. 내가 얼마나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싶어하고 얼마나 돋보이고 싶어하고 얼마나 튀고 싶어하는지 잘 안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자기의 장점으로 만들긴 하지만 때로는 그 단점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합니다. 고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만드는 게 나중에 보니까 기토의 모습이 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기토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토들은 남의 이야기를 무조건 듣는 사람들이에요. 판단하기 전에 모으기부터 먼저 하는 사람이죠. 일단 담아두기부터 먼저 해요. 반응하기 전에 수긍하는 걸 먼저 하는 사람들. 그래서 뭐든 모아두기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욕심이 많기도 하고 때로는 포용력도 있고 이 두 가지가 공존하고 뭐 같은 이야기가 욕심이 많든 포용력이 높든 간에 한마디를 하는 것보다 한마디를 더 들어야 속이 더 편한 사람들. 이야기 저 이야기를 다 쓸어 담아야 마음이 편한 사람들. 시험 볼 때 공부는 안 할 거지만 족보들은 다 모아놔야겠구나 아시게 되는 사람들이겠죠. 그럼 족보들만 모은다고 해서 공부가 됩니까? 아닙니다. 뭔가 자기 어떤 관이 필요하고 내가 써야 될 답안이 필요하잖아요. 자, 써야 될 답안을 만드는 게 간목이라면 족보를 기토라고 보시면 돼요. 족보가 모이지 않아도 자, 기토는 간목은 뭐예요? 내가 써야 될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더 멋진 답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모으는 걸 필요하는 사람들이겠지. 그리고 기토는 일단 모으고 나서 모으기만 하면 불안하니까 거기서 뭔가를 끄집어내려고 하는 사람들. 자, 어떤 게 먼저 나는지는 사실 현실에서는 구분이 잘 안 갑니다. 안 가지만 이 두 가지. 자, 두 사람의 특징은 용감하고 비겁한 게 비겁하다고 말하면 좀 느낌이 안 좋으니까 별로 쓰고 싶지 않은데 두 사람들은 뭔가를 펼쳐내고 뭔가를 모으고 이 두 가지 어떤 생각의 방향이랄까요? 성격의 방향이라고 합시다. 이런 캐릭터를 갖습니다. 그리고 자, 을목하고 경금의 사람들은 을목은 그야말로 우유부단함의 극치, 그죠? 인내와 수능의 어떤 결정체라고 또 해도 많이 보고 경금은 뭐예요? 전혀 반대죠. 경금은 과단성 있고 분명하고 때로는 과격하게 느껴지는 그런 성향들입니다. 그러면 을목하고 경금들은 어떤 성향? 어떨 때는 다 부드럽게 대해야 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분명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사실은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자기만 어떤 그 캐릭터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을목인 사람들은 부드럽고 경금인 사람들은
뭐 과격하고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고, 예, 을목과 경금들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예,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서는 과감하게 했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예, 많은 것을 했다가 하는 사람들입니다. 경금은 기본적으로 남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예, 자기 고집이 셉니다. 자기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반드시 하는 사람들이죠. 예, 을목은 예, 남 이야기를 잘 듣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상 남 이야기를 잘 안 듣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을목과 경금들은 둘 다 예, 남의 이야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죠. 예, 여러분들 을목과 경금한테 자기 이야기 다 하시면요 후회하실 겁니다. 네, 절대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 사람들, 않는다고 말하면 안 되고 그렇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을목과 경금들은 예, 내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나는 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예. 다른 사람이 깊은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면, 예, 못하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서운할지도 모릅니다. 물론 다는 아니겠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예, 다 이제 친구 관계도 하고 그렇지만, 다른 일관들보다 훨씬 더 그런 성향이 강하다고 보시면 되고, 자, 병화와 신금은, 예, 병화와 신금은, 병화는 크게 보는 사람들이고 신금은 작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이건 스케일의 차이입니다. 자, 크게 본다는 건 예, 대충 엉성하게 보고 예, 규모를 키운다는 거, 큰 판을 본다는 거죠. 예, 큰 판을 보면 작은 거에 약해지게 마련이고, 자, 신금은 예,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안 되는 예, 세밀하게 보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 없는 사람들이 신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병화와 신금은 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도 있지만 그 반대에 대한 어떤 뭐랄까 동경들을 갖게 되죠. 그래서 병화와 신금들은 둘 사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크게 봤다가 어떨 때는 작게 봤다가. 예, 그걸 적절하게 잘 활용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병화와 신금들은요,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성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성적인 코드를 가지고 있죠. 냉정할 정도로. 전 아닙니다. 냉정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누가 이제 와요. 네, 와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누구랑 뭐 하다가 자기 이제 억울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해요. 그죠? 네, 억울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친구의 입장으로서 잘 들어야 되죠. 그러면 가끔 그런데 마음이 많이 아프겠네. 네. 얼마나 기분이 나빴겠니.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있습니다. 네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신금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병화와 신금은 이성적인 코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들을 때도 육하 원칙에 있는 사람들이죠. 네. 마음을 들어 정리하다가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성적인 코드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정화와 임수는 정화 임수는 자, 열정이고 냉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이 감성적인 코드가 굉장히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시려면 저런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 여러분들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줍니다. 흥분해서 듣기도 하고 복받쳐서 듣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정화임수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감성적인 코드가 발달했는데, 자, 이 감성적인 코드를 가진 사람들, 정화와 임수의 일관을 가진 사람들을 대할 때
제가 인생에서 경험한 노하우를 하나 알려드리면, 여러분 정말 오늘 이 한마디만 듣고 가도 성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일반을 딱 보세요. 정화와 임수다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 할 때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냐, 여러분들이 무슨 이야기 하고 싶잖아요. 선배다, 아니면 직장 상사다. 여러분들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내가 그 사람 편이라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해하셨어요? 난 당신 편입니다. 난 당신의 부하일 뿐 아니라, 난 당신의 수조, 그 이하도, 그 이상도 될 수 있습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주냐? 여러분들이 아무리 나쁜 짓을 했고 못된 짓을 해도 다 용서가 되게끔 들어주는 그런 포스를 가진 사람들이 이 정화와 임수입니다. 이 정도로 이 감성적인 코드가 대단히 발달했던 사람들이죠. 병화신금한테는 안 통하는 거고, 병화신금한테는 그러면 안 되고요.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사람들 이성적인 코드이기 때문에 옳다 그러더라는 사람들 이렇게 하면 옳습니다. 정화 임수는 여러분들이 말하기 전에 여러분 편이라는 걸 보여주죠. 왜냐? 느낌이 있으면 뭐든지 들어주는 사람들이고, 느낌이 없으면 아무 이야기도 안 듣는 사람들이 이 정화 임수이기 때문에, 정화 임수가 아니라서 임수이기도 하지만 감성적인 코드, 저 사람은 되게 감성적인 코드다 라고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전공학부 학생한테 F를 한 번 줬어요. 전공학부 잠깐 F 맞으면 1년 다시 다녀야 되기 때문에 치명적이었어요. 그랬더니 시골 학생이었는데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셔가지고 제 방에 딱 들어오시더니 무릎을 탁 꿇고 선생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아무 이야기를 못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왜 우리 아들의 F를 줬냐라고 말하는 거하고 그런 감성적인 그런 거하고 차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학생은 점수를 제가 올려줬습니다. 자, 무토와 개수는 어떤 사람들이냐? 무토는 뭐예요? 안 움직이는 사람들이고, 개수는 너무 잘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자, 이 사람들의 성격의 방향은 움직일 것이냐 안 움직일 것이냐를 결정해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적응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내 중심을 세워야 될 것이냐를 정해가는 사람들이죠. 자, 내 중심을 정하는 게 낫다? 아니면 나 자신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이 상황에서 내가 적응을 해야 되겠다? 그 판단을 하는 게 무토와 개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에서 여러분들이 무토와 개수를 보면은 대충 이 사람들의 어떤 성향을 이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런 장면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양가지 사람들, 간목, 경금, 병화, 임수, 무토들은요 어떤 대화를 시작할 때 토픽을 꺼내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인간들은 토픽이 나오면 토픽을 이어가는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 음과 양의 특징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 5개의 합의 특징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음양오행의 특징들도 있고, 다양하죠. 다양한데 그 안에서 나름대로
옛날 책들 보면 복잡하게 설명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그런 복잡한 것을 떠나서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인간의 유형을 분류하는 법 자체가 아주 과학적이다, 정확하고 객관적이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우리가 좀 더 고등학교 때나 배우지 않았을까? 그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그 정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동양적인 것에 조금 더 관심을 갖는다면 자, 이렇게 인간을 이해하는 것도 나름대로 우리가 있다 라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 수업을 들었던 먼저 들었던 학생들의 생각이기도 합니다. 이번 여러분들 잘 쓰셔서 좋은 데 잘 썼으면 좋겠고, 예전엔 이거 가지고 리포트도 막 내고 그랬는데 리포트는 요즘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시험하고 보는 걸로 해서 평가를 하겠습니다. 시험은요 중간고사 비중은 좀 낮아요.